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30살의 여자입니다. 시모의 주선으로 결혼하여 식모로 살다 목숨의 위협을 느껴 이혼한 기막힌 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전 저는 전자제품 한 성품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사장님 친척분이 방문을 하셨어요. 참으로 고상하시고 고귀해 보이는 분이셨습니다. 저희 사장님은 오랫동안 한 보육원에 후원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도 그 보육원 출신이었고 운이 좋았는지 사장님 눈에 띄어 사장님의 회사에까지 취직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낮에는 회사에서 사무보조로 일했고 밤에는 야간 전문대를 다녔습니다. 전산회계학과였고 졸업 후 격리로 보직 이동하여 일하게 되었습니다. 고귀한 사모님이 방문하신 그날 사장님이 저를 사장실로 부르시더군요. 시댁 그러니까 시모와의 인연은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장님실에서 사모님께 인사를 하고 앞에 앉았습니다. 반가워요. 지연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정윤아라고 합니다. 지사장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요즘 아가씨 같지 않고 예의 바르고 아주 착하다고. 아, 아닙니다. 사장님께서 저를 잘 봐주셔서 그런 거예요. 유나 씨 혹시 만나는 남자 있어요? 아직 없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사장님께서 휴가를 주신다고 하시니까 나랑 데이트할래요? 네? 저는 사장님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멋쩍게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연희가 같이 점심도 먹고 데이트하고 싶다고 하네. 하루 시간 내서 다녀와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다음날 지연이 사모님을 뵈러 회사로 나왔습니다. 회사 앞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사모님 차가 도착하더니만 유나 씨 타요. 차 창문을 열면서 말씀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나도 5분 정도 빨리 온 건데 빨리 나왔네요. 네, 사모님 차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운전은 해요? 네. 그렇게 잘하진 못해요. 뭐 그거야 연습하면 되니까.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인천 시내에 있는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쇼핑을 하고 사모님이 저한테 스카프를 선물하시더군요. 저는 스카프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니기에 사치품이라 생각했습니다. 안 한다고 하는데도 제품에 안기더니만 혼자 흡족해 하시며 쇼핑을 계속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브런치 카페에 갔습니다. 하루에 2끼 정도만 먹는 것도 괜찮더라고. 한 끼는 이런 브런치 카페에서 간단한 간식으로 대신하고 말이야. 어느 순간 말을 놓고 계셨습니다. 어른이라 당연하게 받아들이긴 했는데 처음 만난 저를 너무 스스럼 없이 대하시네 하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일정과 코스들이 후일 제가 수렴해야 하는 일정의 예비 연습이었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따르릉. 여보세요. 경준아. 여긴 백화점인데 올래? 사모님이 아들과 통화하는 듯 했습니다. 통화가 끝나는가 싶더니만 올 아들 불렀어. 같이 저녁 먹으면 되겠네. 그렇게 저희 의사와는 상관없이 3명이서 근처 한정식으로 가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우경준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들 잘생겼지? 변호사야. 안녕하세요. 저녁을 먹는 내내 저는 이쁜 인형 웃음을 지었죠.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사모님이 가방을 두고 나오셔서 그때부터 제가 가방을 들고 다녀야 했습니다. 가방을 전해드려도 손사래를 치며 저보고 가지고 있으라고 하셨으니까요. 희한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변호사인 아들을 소개시키려고 자리를 마련한 것인지, 그냥 혼자 쇼핑하는 것이 적적해 저를 대동한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회사 마치고 하루는 경준 씨를 만나고 또 하루는 사모님 시중을 들면서 따라다니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모님, 아니 시부모님의 희망에 따라 제 신혼은 시댁에서 시작했습니다. 제가 부모님도 안 계시고 가진 것도 없으면서 분가해서 살고 싶다느니 언제쯤이면 분가하고 싶다느니 하는 이야기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친구들이 보기에는 경준 씨는 백마탄 왕자 저는 석탄연기에 얼굴 그을린 하녀 수준이었지요. 그래서 신데렐라의 탄생이라는 소문이 떠돌았나 봅니다. 남들이야 뭐라 하든 저는 우선 가족이 생겨서 좋았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해외로 가기로 했던 신혼여행은 남편이 아주 중요한 판결을 앞두고 있어 제주도로 2박 3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인사드리러 갈 때 갔었던 시댁은 전세로 돌리고 38평짜리 집으로 이사를 했더군요. 거기가 시부모님과 함께 살 저희 신혼집이었습니다. 아가. 네, 어머니. 이제 봄인데 겨울 동안 쌓인 먼지가 많네. 오늘 내일 대청소하고 유리창도 닦거라. 네, 커튼이랑 카페트도 빨고 구석구석 깨끗이 청소해. 네,
저는 시모가 빨리 손주가 보고 싶다고 하시면서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셔서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식모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 준비에 시중에 그리고 청소, 장을 보고 밑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런대로 스트레스 없이 체력 하나만 믿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아침 출근들을 하고 난 뒤 저는 시모 비서마냥 시모를 따라다니며 시중을 들었습니다. 모임을 가서도 언제쯤 마친다는 연락도 없이 무작정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나마 마사지샵이나 미용실은 대략적인 시간을 아니까 시간에 맞춰 다른 일도 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서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결혼하고 3주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만날 사람이 있다면서 한적한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신분증을 꼭 챙겨오라 하셔서 무슨 일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더군요. 여기. 시모가 손을 흔들자 웬 여사님이 제 옆쪽으로 오더니 자리에 앉더라고요. 인사해. 여기 우리 친척 동생이야. 안녕하세요. 동생이 보험을 하는데 이번에 실적 필요하대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보험 들어주려고 오라고 했어. 아, 며느님 참하게 생겼네요. 친척분이 제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서류를 꺼내면서 말하더니 보험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리면서 형광펜 칠한 곳에 적으라고 하셨어요. 이거 무슨 보험이에요? 종신보험, 하나는 생명보험이고, 2개 드는 거예요? 그럼 2개 정도는 있어야지. 얘, 넌 무슨 말이 그리 많니? 동생이 어련히 다 알아서 준비해 왔을까? 제가 서류를 살펴보고 있자. 어서 사인이나 해. 이거 하고 사무실 들어가야 된대. 네, 하고는 시간에 쫓기듯 친척분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에 자필로 적고 사인을 했습니다. 적을 곳이 많이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망보험은 7천만 원짜리고 종신보험에도 사망 시 5천만 원 지급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다 적고 나니 친척분은 바쁘다며 일어나시더라고요. 보험을 많이 넣네요. 실적이 필요하다잖니? 너도 가족이니까 상부상조해야지. 그리고 네 남편이 넣어줄 거니까 돈은 걱정하지 마라. 네, 뭐라 반박할 말도 없었습니다. 시모의 비서 노릇과 집안의 식모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결혼부터 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면서 프로포즈를 했던 남편은 제게는 관심이 1도 없었습니다. 주에 3번 정도는 만취 상태로 들어왔고 의뢰인과 골프 약속이 있다면서 외박도 잦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 하는 대화에서도 거친 표현이 많았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이 의심될 정도로 말이죠. 제가 결혼 생활에 대해 회의를 느끼고 있을 때쯤이었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의뢰인과의 약속을 핑계로 제가 잠들 때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가는데 시부모님 방 쪽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였어요. 남편이었지요. 좀 전에 들어온 것인지 문을 닫고는 시부시모 남편 이렇게 3명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까치발로 조용히 시모 방 앞으로 갔습니다. 디데이를 언제로 하냐고요? 술 기운을 빌린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슬슬 서둘러야지. 시부가 헛기침을 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너 일 처리 전까지 새아기랑 사이좋게 지내. 의심 안 받도록 말이야.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뭐하러 그래요? 안 그래도 정들까봐 옆에도 안 가는데. 애라도 생기면 더 마음 약해질까봐 그러죠. 뭐해? 애? 그거 좋지. 애 생기면 애도 생명보험 들면 되겠네. 아버지, 내가 나 혼자 잘 살자고 그러냐? 이번에 한몫 챙겨야지. 부모 없는 애들 요즘 드물어. 지금 만나는 여자는 괜찮고? 제 말이라면 껌벅 넘어가죠. 남편은 동안에 귀티나는 잘생긴 얼굴의 직업도 변호사라고 하니 여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죠. 그들의 대화를 듣던 저는 생명보험 넣었던 게 떠오르면서 섬뜩하더라고요. 무서운 마음에 조심조심 방으로 들어와 누웠습니다. 밤새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핑계를 대서든 이 집을 나가야 했습니다. 그것보다 이 집하고의 관계를 끊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보험을 해지해야죠. 남편이 늘 늦고 술에 의지한 채 지내고 좀 전에 그랬죠. 만나는 여자 분명 여자가 있나 봅니다. 그런데 저는 낮에는 시모와 함께 생활하고 밤에도 남편이 늦어서 혼자라 무슨 증거를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맡으며 시장이며 시모와 함께 가기 때문에 생활비도 없었지요. 용돈 3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혼수보태라고 했을 때 정말 모은 돈 없다고 퇴직금으로 받은 돈 중 500만 원을 남편한테 줬었습니다. 정말 급할 때 쓰려고 모아둔 돈 1천만 원이 있었지요. 이혼을 하려면 불륜의 증거를 잡아야 했습니다.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보나 오늘 몸이 안 좋은데 일찍 들어오면 안 돼요? 어디가 안 좋은데? 그냥 열이 나고 힘도 없어요. 일 빨리 마치면 들어갈게. 남편의 일찍은 저녁 9시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목욕물을 준비하고 씻고 나오자 안마를 해주고 시원한 물을 갖다 줬습니다. 오늘 서비스 좋은데 앞으로 일찍 들어와야겠군. 하며 스르르 잠이 들었네요. 그 물에 수면제가 들었었거든요. 저는 남편의 폰을 들고 지문 터치 방식으로 폰을 여는 것을 본 기억이 떠올라 남편 손가락으로 폰을 열었습니다. 최근에 자주 연락한 여자와의 통 내용을 제 폰으로 사진 찍고 전화번호를 저장했습니다. 그녀와 찍은 사진은 제 폰으로 전송하고요. 물론 완벽을 기하기 위해 남편 폰에서 전송 흔적은 삭제를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알게 된 내용이 불륜 증거가 성접촉이 아니어도 애정 표현이나 감정 교류만으로도 간통보다 넓은 부정행위로 인용될 수 있기에 증거로는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시모가 미용실을 간 틈을 타 전부터 전화로 상담해 두었던 변호사를 찾아가 사건 의뢰를 하고 증거물을 제출했습니다. 얼마 뒤 변호사가 이혼 소송 제기했다는 연락을 받고 저는 친구가 아파서 잠시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고는 집을 나왔습니다. 물론 갈 곳은 없었습니다. 뒷골목 모텔에 잠시 머물기로 했습니다. 며칠간 의심을 피하느라 고분고분 아무것도 모른 채 예전과 같이 생활한다고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상태였지요. 그리고 폰을 껐고 다른 폰을 개설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편과의 이혼 소송이 진행되었고 저는 참석하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는 보험 2건을 해지했습니다. 남편은 변호사가 아니라 백수였고 제가 신혼집으로 알고 살던 집은 월세였으며 그동안의 생활비는 시부의 산재보험금으로 생활을 했나 보더라고요. 아마도 그러면서 보험에 눈을 떠 저를 며느리로 들이면서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이었다고 생각하니 그들은 정말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혐의 입증이 어려운 거로 시간 끌기가 무서워서 불륜으로만 사건을 만들어 이혼을 하였습니다. 저는 얼마간의 위자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우선은 그들과 가족이라는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 목적이었기에 목숨을 부지한 것으로 만족하려 합니다. 그리고 지방으로 내려가 제2의 인생을 살아가려 합니다. 저의 소름 끼치는 사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